안녕하세요. AWS 마이그레이션 온라인 이벤트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는 AWS 솔루션스 아키텍트 강인호입니다. 이 시간에는 온프레미스와 클라우드 환경에서 아마존 EKS를 활용한 쿠버네티스 운영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에 앞서 웨비나 중에 질문이 있으신 분은 채팅창에 질문을 남겨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루는 내용은 우선 AWS의 매니지드 쿠버네티스 서비스인 아마존 EKS를 AWS가 만들면서 내부적으로 고민했던 원칙들과 어프로치 그리고 EKS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실 것이고요. 두 번째로 아마존 EKS에서 사용하는 것과 동일한 쿠버네티스 버전에다가 선별된 애드온하고 보안 패치들을 적용한 EKS향 오픈소스 배포판인 EKS 디스트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EKS 디스트로 기반에서 클러스터를 생성하고 운영 관리를 쉽고 간편하게 만들어주는 EKS 애니웨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AWS의 쿠버네티스 서비스인 아마존 일래스틱 쿠버네티스 서비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AWS의 많은 서비스들은 고객의 목소리나 고객의 요청에서부터 만들어졌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매니지드 쿠버네티스 서비스인 아마존 일래스틱 쿠버네티스 서비스, 줄여서 EKS입니다. 어플리케이션의 실행 환경이 컨테이너화되면서 많은 고객분들이 쿠버네티스를 사용하시기 시작하셨고, 쿠버네티스의 인프라 관리에 대한 부담을 줄이면서 어플리케이션 개발에 좀 더 집중했으면 좋겠다 라는 피드백으로부터 EKS 서비스가 시작되었습니다. AWS가 지난 5년간 EKS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내부적으로는 아래와 같이 크게 3개의 테마로 서비스를 개발하고 진행했습니다. 첫 번째는 EKS의 컨트롤 플레인을 매니지드 서비스로 만들어서 쿠버네티스에 있는 마스터 노드의 가용성과 높은 안정성, 그리고 AWS의 안정성을 AWS의 기술력으로 제공하는 것이 첫 번째 테마였고요. 두 번째 테마는 데이터 플레인의 다양한 인스턴스 옵션들을 제공해서 비용 효율적이면서도 확장성을 제공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EC2 인스턴스와 서블리스 옵션인 파게이트 그리고 스팟 인스턴스 등을 이용해서 매니지드 노드 그룹을 관리하고요. 이것들을 비용 효율적이면서도 워크로드에 적합하게 스케일링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하는 게 두 번째 테마였습니다. 작년인 2020년에는 아래에 보시는 것과 같이 굉장히 다양한 기능들을 출시했습니다. 인프라 관리에 대한 부담을 줄이면서 혁신적인 개발에 좀 더 집중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저희의 목표에 한 걸음 더 나아가는 2020년이었습니다. 2021년에는 클라우드 옵스라고 하는 테마를 가지고 새로운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온프레미스 뿐만이 아니라 클라우드와 같은 다양한 환경에서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운영 소프트웨어와 기타 추가 기능들을 제공해서 쿠버네티스 클러스터의 라이프 사이클 전체를 관리할 수 있게 할 예정입니다. 아마존 EKS의 주요 특징을 보시면 첫 번째로는 EKS는 오픈소스인 쿠버네티스 소스를 변경하지 않습니다. 업스트림 쿠버네티스 그대로를 기반으로 대규모 서비스에 적합하도록 호환성 테스트라든가 성능 리그레션 테스트 그리고 운영성 테스트 등을 수행하고 보안 패치 등을 적용해서 서비스로 제공합니다. EKS는 모든 릴리즈를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확실히 테스트된 하나의 릴리즈 버전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EKS는 4개의 마이너 버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쿠버네티스의 커뮤니티, CNCF에서는 3개의 마이너 버전을 약 9개월간 지원하는 것과 달리 저희 EKS는 4개의 마이너 버전에 대해서 14개월간의 지원을 하기 때문에 커뮤니티가 더 이상 지원하지 않는 버전에 대해서도 백포트를 지원하고 있고요. 이렇게 함으로써 고객이 버전 업그레이드에 대한 시간을 확보하실 수가 있습니다.
EKS는 AWS에 축적된 서비스 경험이 녹아있는 상용 쿠버네티스 서비스입니다. 보안이나 안정성, 운용성 테스트를 거치면서 고객이 신뢰할 수 있는 쿠버네티스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EKS 서비스입니다. 마지막으로 쿠버네티스를 운영하기 위한 관리 작업을 좀 더 쉽고 단순하게 해서 누구나 쿠버네티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EKS입니다. 이로 인해서 고객은 인프라 관리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어플리케이션 개발에 좀 더 집중하실 수 있게 됩니다.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운영에 대한 부분에서 EKS는 쿠버네티스 버전에 대한 호환성 테스트라든가 컨트롤 플레인에 대한 안정성, 그리고 업타임에 대한 SLA 준수, 시큐리티 패치에 대한 부분, 그리고 컴퓨레이션 데이터베이스인 etcd에 대한 백업과 운영을 책임지고요. 이렇게 전술적인 운영 영역을 AWS가 책임을 지고 고객은 좀 더 전략적인 운영 영역, 다시 말해서 어플리케이션 개발이라거나 어플리케이션 차원의 보안을 적용하는 영역들, 그리고 클러스터를 사용하는 조직이나 사용자들에 대한 롤과 리스폰시빌리티를 관리한다거나 기덥스 프린서플을 적용한다거나 이런 것과 같은 밸류 에디드한 운영 영역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게 EKS의 장점입니다. 이렇게 EKS에는 많은 장점이 있지만 모든 고객들이 EKS를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제약사항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온프레미스에서 쿠버네티스를 운영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도 있습니다. 우선 비즈니스적인 관점에서 고객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기존에 대규모로 투자된 인프라들을 꼭 사용해야 한다거나 보안에 민감한 데이터들이 있어가지고 온프렘에 꼭 운영을 해야 되는 경우, 내지는 로우 레이턴시 요건들이라거나 레귤레이션과 거버넌스적인 측면에서 규정 준수 의무 등으로 인해서 쿠버네티스를 꼭 온프레미스에서밖에 운영할 수 없다라는 고객의 피드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온프레미스에서 쿠버네티스를 운영하시면서 온프레미스와 또 클라우드를 같이 운영하는 케이스들이 많이 있으신데요. 이런 경우에 서로 다른 환경들 때문에 운영 툴들도 다르고 API를 자동화하는 방법들도 달라서 복잡도가 굉장히 증가한다는 이런 말씀들을 주셨고요. 온프레미스에서 운영하시는 케이스에서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 벤더가 서로 다른 경우에 서포트 계약이 이중으로 맺게 되고, 그래서 비용이 증가하게 되고, 내지는 지원 공백에 대한 우려에 대한 말씀들을 주셨고요. 온프레미스에서 쿠버네티스를 운영하시면서 쿠버네티스가 업그레이드 될 때마다 좀 더 안정적으로 업그레이드 주기에 발맞춰서 업그레이드를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고객의 피드백들이 있으셨습니다. AWS는 이런 고객의 피드백들에 대한 대응으로 지난 리인벤트에서 다양한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는 EKS와 완전히 호환되는 쿠버네티스 배포판인 EKS 디스트로와 EKS 디스트로 기반으로 클러스터의 라이프 사이클을 관리할 수 있는 EKS 애니웨어를 소개했습니다. EKS 디스트로는 작년 12월에 출시가 되었고, EKS 애니웨어는 올해 하반기에 출시될 예정입니다. 장표에서 보시면 이 EKS 디스트로는 EKS와 완전히 동일한 버전의 동일한 패치와 시큐리티를 적용한 버전을 오픈소스로 무료로 제공하는 게 EKS 디스트로이고요. 이런 EKS 디스트로를 기반으로 해서 아마존 EKS와 동일한 방법으로 클러스터를 생성하고 라이프 사이클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자동화된 툴을 함께 제공하는 것이 EKS 애니웨어이고 올해 하반기에 출시될 예정입니다. 그럼 오늘 세션의 주인공인 EKS 디스트로에 대해서 한 걸음 들어가 보겠습니다. EKS 디스트로는 아마존 EKS에서 사용하는 것과 동일한 쿠버네티스 버전에 선별된 몇 가지 애드온하고 보안 패치를 적용한 EKS의 오픈소스 배포판입니다. EKS의 특징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쿠버네티스 소스를 포크를 떠서 별도의 제품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쿠버네티스 업스트림 그대로를 사용합니다.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면 쿠버네티스의 컨트롤 플레인과 데이터 플레인이 있고 그에 해당하는 컴포넌트들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런 컴포넌트들은 하나의 바이너리로 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쿠버네티스를 패키징하고 배포하는 일은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예를 들면 여기 색깔이 좀 다른 부분들이 ECTD라든가 코어 DNS는 쿠버네티스 프로젝트와 별개의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새로운 쿠버네티스 버전이 릴리즈되게 되면 컴포넌트 간의 상호 운영성 테스트라든가 버전 호환성 테스트가 필요합니다. AWS는 새로운 쿠버네티스 버전이 출시되면 업스트림 오픈소스를 받아서 ECTD, API 서버, 컨트롤러 매니저, 스케줄러 등이 잘 연동되는지를 테스트하고 AWS가 정해놓은 보안이나 안정성 그리고 확장성 등의 운영 기준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테스트를 진행합니다. 이렇게 AWS의 모든 노하우와 노력을 투영해서 테스트되고 검증된 버전을 오픈소스 배포판으로 무료로 제공해서 고객이 다양한 환경에서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EKS 디스트로입니다. EKS 디스트로에는 쿠버네티스 업스트림이 포함이 되고요. 그 외에 서드파티 컴포넌트, ECTD라든가 코어 DNS가 포함이 되고 그리고 컨테이너 네트워크 그리고 스토리지 컴포넌트 등이 포함이 됩니다. 여기에 EKS와 관련된 부분들은 제외가 됩니다. 예를 들면 EKS CTL이라든가 AWS의 오피셜한 쿠버네티스 플러그인 그리고 AWS의 다양한 그 서비스들을 프로비저닝 할 수 있는 컨트롤러인 아마존 컨트롤러는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EKS의 특징 중에 하나가 버전 지원입니다. 쿠버네티스는 보시는 바와 같이 시만틱 버저닝을 사용해서 메이저, 마이너, 패치 버전을 사용하고 있고요. 이 마이너 버전이 3개월에서 4개월마다 한 번씩 발표가 되고요. 중요한 보안 패치에 대한 지원은 최신 3개의 버전, 3개의 마이너 버전에 대해서 9개월간 제공이 되게 됩니다. 이에 반해서 EKS 디스트로는 아마존 EKS의 버전 수명주기 원칙을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최신 4개의 버전에 더해서 60일을 더해서 14개월간 14개월간 보안 패치를 제공하게 됩니다. 이렇게 EKS 디스트로는 커뮤니티 지원이 만료된 후에도 이전 버전의 빌드를 최신의 중요 보안 패치로 업데이트해서 쿠버네티스 버전에 대한 지원을 연장합니다. 따라서 버전 업그레이드에 대한 시간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EKS 디스트로는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 실행하는데 이미 많이 사용되고 있는 일반적인 운영체제를 지원합니다. 보시다시피 CentOS, 우분투, 레드햇, 수세, 그리고 아마존 리눅스하고 컨테이너 호스팅을 위한 버틀라켓 등이 현재 지원이 되고요. 그리고 많은 다양한 파트너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공급업체를 늘려나갈 예정입니다. 화면에 보시는 URL에 들어가시면 EKS 디스트로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직접 소스에서부터 빌드를 하실 수 있도록 빌드 툴과 환경 변수들을 제공하고 있고요. 이미 여기 보시는 많은 파트너들이 자사의 솔루션에서 EKS 디스트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EKS 디스트로를 이용해서 클러스터를 만들 수 있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오른쪽에 쿠버네티스 생태계에서 굉장히 낯익은 파트너들이 있는데요. 이 파트너들도 본인들의 플랫폼에서 EKS-D를 이용해서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 생성할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이 이미 완료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각 버전마다의 디펜던시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떤 컴포넌트들이 포함되어 있고 어떤 것들이 빠져 있는가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일부의 컴포넌트들은 코어 DNS 같은 경우에는 컨테이너 이미지로 배포가 되게 되고요. 그리고 일부 컴포넌트들은
타르볼 형태로 컴포넌트가 배포되는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EKS 디스트로에 대해서 보셨고요. 지금부터는 EKS 애니웨어입니다. EKS 애니웨어는 프리 어나운스 상태이고요. 올해 하반기에 제공될 예정입니다. EKS 애니웨어는 앞에서 설명드린 EKS 디스트로를 활용해서 고객의 데이터 센터에 있는 하드웨어 위에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 생성하고 운영 관리할 수 있는 자동화된 툴과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데 필요한 엄선된 오픈소스를 번들로 제공해서 EKS와 동일한 일관된 운영 경험을 제공해 드릴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서 온프레미스에서 쉽고 간편하게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 운영하실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예정입니다. EKS 애니웨어의 아키텍처를 보시면 온프레미스에서 고객이 관리하는 베어메탈이라거나 VM에서 컨트롤 플레인과 워커 노드를 구성하게 됩니다. 이렇게 제공된 현재는 베어메탈과 VM웨어가 지원될 예정이고요. 이 피지컬 노드하고 VM 간의 통신은 레이어 2 네트워크가 제공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제공된 노드 위에 보유하고 계신 OS 라이선스를 활용해서 OS를 헌칠한다거나 내지는 번들로 제공되는 OS를 통해서 설치를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설치한 클러스터는 AWS 콘솔, 제일 위에 보시는 AWS 콘솔에 있는 EKS 대시보드를 통해서 클러스터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은 구성 컴포넌트들을 통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베어메탈이라거나 vSphere 위에 기 보유하고 계시는 OS나 번들로 제공하는 OS를 활용해서 설치를 하시고요. 그 위에 쿠버네티스 클러스터의 베이스 역할을 하는 EKS 디스트로가 위치합니다. 그리고 EKS 디스트로와 별개로 온프레미스 환경에서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 구성하실 때 필요한 컨테이너 네트워크라든가 서비스 로드 밸런서, 그리고 클러스터 클래스, 스토리지 클래스 내지는 로깅과 모니터링 도구들을 번들로 제공이 되게 되고요. 그래서 온프레미스 환경에서 설치나 운영에 대한 복잡성을 줄이고 실행 환경에서 클러스터를 생성, 운영하는 데 관련된 다양한 자동화된 도구들을 제공하는 게 EKS 애니웨어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번들로 제공되는 컴포넌트 외에 고객의 요구사항에 따라서 서비스 로드 밸런스라든가 인그레스 같은 것들을 커스터마이징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EKS 애니웨어를 사용하시게 되면 AWS의 다양한 서비스와 연계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겠는데요. 예를 들면 컨테이너 이미지 레지스트리용으로 ECR을 활용하신다거나 AWS의 마켓플레이스에 있는 컨테이너 기반의 어플리케이션 스택들을 활용하시는 방법들이 있을 수가 있겠고요. 클러스터에 스냅샷 백업을 S3에 한다거나 번들로 제공드리는 그 로깅이나 모니터링 툴 외에도 아마존 클라우드 워치를 사용해서 이런 로깅이나 모니터링을 통합으로 구현하실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구현하실 수가 있습니다. 온프레미스에 설치가 되다 보니까 AWS 리전과의 연결관계가 궁금하실 텐데요. AWS 리전과의 연결 방법은 세 가지 옵션을 제공드릴 예정입니다. 제일 먼저는 완전 연결하는 방법, 그리고 부분 연결, 연결 해제 옵션이 제공될 텐데요. 완전 연결하는 방법은 완전 연결하는 경우에는 EKS 대시보드에서 로깅이나 모니터링 정보를 중앙 집중적으로 관리할 수가 있게 되고요. 오디트 트레이싱을 중앙에서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규정 준수라든가 감사 추적 또는 구성 정책이 중앙의 스탠다드에 맞게 구현이 되고 있는지를 통합으로 관리하실 수가 있고요. 부분 연결하는 경우에는 연결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완전 연결처럼 관리가 되다가 연결이 끊어지게 되면 그 시점부터 정보가 표시되고 다시 연결되게 되면 이벤츄얼 컨시스턴시 방식으로 데이터가 맞춰지게 되는 그런 옵션을 구현하실 수가 있습니다. 완전 해제 연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모델이 되겠습니다. 그림처럼 다양한 환경에 있는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 EKS 대시보드를 통해서 통합으로 관리하실 수가 있겠는데요. 그림처럼 프리뷰가 소개가 됐습니다.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클러스터가 다양한 환경에 있는 클러스터들을 EKS 대시보드로 통합해서 보시면서 관리하실 수 있는 이런 기능들이 제공될 예정입니다. EKS Anywhere는 다음과 같은 곳에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머신러닝 트레이닝의 경우 클라우드에 있는 GPU를 활용해서 트레이닝을 하고 트레이닝된 모델을 온프레미스에서 트론 엔진을 통해서 활용하실 수 있는 유즈케이스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온프레미스의 워크로드를 동일한 도구와 동일한 환경에 EKS로 쉽게 마이그레이션을 한다거나 내지는 기존의 어플리케이션을 모더나이제이션 할 때 컨테이너 기반으로 만드실 때에 활용하실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법적 요구사항 등으로 데이터를 데이터 센터에 유지하셔야 되는 경우에 데이터 센터는 그대로 온프렘에 활용하시고 스테이트레스한 부분만 클라우드로 이전하셔가지고 사용하시는 그런 유즈 케이스에서 사용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시즈널하게 워크로드가 몰리는 경우 클라우드 버스팅용으로 이 EKS Anywhere를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픈소스인 EKS 디스트로와 다르게 EKS Anywhere는 서포트 옵션을 제공합니다. 솔루션 아키텍트의 도움을 받아서 고객의 환경이 적절히 구성되어 있는지를 점검하는 웰 아키텍트 리뷰 같은 지원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이사바이 7으로 서포트 엔지니어의 지원을 받으실 수 있는 옵션이 제공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좀 빠르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세션의 내용을 정리하면 이제 아마존 EKS는 AWS의 클라우드 리전이나 아웃포스트, 웨이브랭스에서만이 아니라 고객의 데이터 센터와 타사의 클라우드에서도 설치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현재 사용 중인 베어메탈이나 VM에 EKS 디스트로를 활용해서 수동으로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 설치 운영하실 수가 있고요. 올 하반기에 출시될 EKS Anywhere를 활용하셔서 온프레미스에서 EKS와 동일한 일관된 방법으로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 생성하시고 관리하실 수 있으면서 또 AWS를 통해서 서포트를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옵션이 제공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온프레미스와 클라우드에서 EKS와 동일한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 생성하고 관리할 수 있는 EKS 디스트로와 EKS Anywhere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준비한 세션은 여기까지고요. 더 나은 세미나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의 의견이 필요합니다. 세미나와 관련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시면 더 나은 세미나를 만드는 데 참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